그 다음에 병원과 약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제 그 부족한 경험, 잘못된 경험을 한번 보세요. 눌러요? 안 눌러요? 여든 한 가지 이유라는 책을 쓰신 허영애 작가님이십니다. 잠깐. 이분이 몇 가지 이런 데 대한 책을 쓰고 죽었습니다. 10년 전 얘기라 이게. 근데 거기서 권력이라는 거를 제목을 출판사에서 좀 잘못 적었고 사실 의학 권력을 말하는 책이었고요. 앞으로 또 세 번째 책 의사들은 왜 인류를 속이는가라는 책이 출판사로 넘어가서 내년 1월경에 출간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또 네 번째 쓰고 있는 또 앞으로 계속 적어도 6, 7번째 책까지는 전부 신흥적인 현대학의 허구를 파헤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집필할 생각입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이 책을 봤는데 보니까 앞에 어려서 되게 병원을 자주 다니셨던 것 같아요. 맞죠? 예. 근데 예. 왜? 제가 13살 경에 이제 네. 항상 자, 그 다음에 수술 안 해도 좋아질 환자를 이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런 일이 비비자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0.1인데 그냥 수술한 거예요. 열리선 제거해버린 거예요. 열리선 제거하고 뭐 제거해갖고 손해 날 거 이게 없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전화 이런 주름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문에 날 정도면 이 고발 당했을 것이죠 아마. 그게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를 고통시키는 것은 뭐 쉬운 일이죠. 지난번에 통증 갖고 한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통증을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은 재정과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통증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 상관없다 이겁니다. 의사와 병원은 그렇게 일부지만 대다수가 그렇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모르는 만큼 고통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 때는 내가 자주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그 시간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걸 좀 들어봐야 된다 나는 그걸 봅니다. 않는 47가지 방법. 아마존 베스트셀러. 과잉 진료의 진실을 폭로한 현직 전문의의 두 번째 양심 고백. 지난번에 여러분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 소개드렸었죠. 일본에서만 100만 권이 이상 팔렸고 KBS 의학 전문기자 정신과 전문의 이충원 선생님께서도 추천 주신 책으로 정말 우리가 균형 있게 현대의학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통찰을 주는 책으로 소개드렸었습니다. 이 책은 그 시리즈의 두 번째 책입니다. 자,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잠시 통증만 줄일 뿐 더 몸을 망가뜨리는 약 먹으면 정말 병이 나을까? 현직 전문의로서 40년간 진통제 3알밖에 먹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해온 저자는 약의 90%는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끔찍한 독성과 부작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약을 찾고 있는 것은 약의 효능 때문이 아니라 약의 부작용을 숨기고 질병의 무서움을 과대 포장하여 공포심을 부추기는 의학계의 속임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통해 건강검진과 암치료의 백해 무익함을 밝혀낸 저자의 두 번째 양심 고백이다. 자, 이제 여기 다 있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걸 봐야지 이거 들어가고는 그냥 방향 소개밖에 안 됩니다. 자, 훌륭한 의사나 참신한 약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유익이 돼요. 이걸로 부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부하려고 하는 의사 47가지 약, 그 다음에 병원 이것들이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최대한 병원과 약을 조심할 정도의 어떤 이제 수준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에 많이 가요. 뭐 눈 안약도 있고 뭐 필요하니까 병원을 가는데 가서 뭘 내가 도움이 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병원과 약을 조심하고 스스로 내가 잘해야지. 그 사람들은요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달 써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돈
그렇게 우리나라 약값 쌉니다. 그런데 모든 것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사실이 아니면, 예,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면 그 말입니다. 책을 판매를 금지하고 교도소를 보내거나 얼마든지 의료기관의 힘이 대단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정부도 못 이기잖아요. 그들의 주장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료기관 힘이 큰데 그들이 모든 사실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책을 판매하고 내가 말해도 안 잡아가요. 자, 의사들의 단체가 체계적이고 부하여 얼마나 강한지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들이 돈도 많고 그 의사들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의사가 이거만 하면 당연히 돈 벌잖아. 뭐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약 팔고 뭐 찍고 해하고 돈 병원이나 그 제약회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안 보이는 손, 의료기관, 제약회사 이런 조직이 확실하다 이거죠.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얼마나 강한 사직을 못 먹겠느냐. 법도 진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을 해도 돌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먹었던 약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6,000원인데 이거 이런 약은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전립선 약을 3년 동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뇌혈전증 약 16,000개 많이 먹었어요. 아무 효과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콧물 하고 약 1년간 먹고, 그 다음에 대장 민감증, 다한증, 감기 피부 이런 건 별로 안 먹었는데, 그래서 26,000개를 먹었을 때 내 몸이 어쩌겠냐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측정 못 합니다. 나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감기약을 지어주면서 배 위장에 도움되는 약을 지어줍니다. 왜 지어줘요, 그게? 심각한 피해를 주니까 그 약을 주라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주는 거죠, 그냥. 자, 병원에 가면요, 검사료가 20만원입니다. 우리가 의사도 잘 모르니까 체크해야 되면 뭐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는 지출이 많다 이겁니다. 이거 20만원 되겠어요? 뭐 100만원짜리도 있고. 넓은 월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졸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쏟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불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싹 줬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여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도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 짙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것이 참아